이게 지금 어떤 범죄일까요? 이게요? 이게 범죄라고요? 두 분 진짜 모르셨어요? 저 몰랐어요. 이거? 아 진짜요? 네, 안녕하세요. 경기도 평생학습포털 지식 청소년 디지털 안전교육 콘텐츠 MC 도준우입니다. 반갑습니다. MC2 권준영입니다. 오늘은 요즘 신종범죄라고도 불리는 생성형 AI 범죄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건데 먼저 함께 하실 게스트분들 소개 좀 해드리겠습니다. 얼굴 천재, 뇌 천재, 카이스트 내생남으로 활약하고 계신 허성범 연구원님, 연예인 악플 고소 맛집 변호사로 알려진 김태현 변호사님 모셨습니다. 네,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카이스트에서 인공지능 공부하고 있는 연구원 허성범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태현 변호사라고 합니다. 근데 김태현 변호사님은 연예인 악플 고소 맛집이라는 타이틀까지 있는데 도대체 얼마나 많은 그 악플러들을 고소하신 거예요? 네, 셀 수 없이 많이 진행을 한 것 같은데 수백 명은 넘을 것 같고 수천 명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근데 허성범님은 AI 연구원이라고 소개를 드렸는데 네. 평소에 디지털 범죄에 관심이 좀 있으세요? 네, 옛날에는 그냥 디지털 범죄를 그냥 평범하게 바라봤다면 요즘은 저희가 개발하는 인공지능으로 많은 범죄가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 연구하는 기술로 이런 나쁜 일이 일어나면 안 되지 않나 이런 시점으로 좀 굉장히 열심히 바라보고 있습니다. 심각하게. 근데 이 생성형 AI 하면 저희가 보통 알고 있는 게 챗GPT잖아요. 이런 게 범죄에 이용되고 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딥페이크 성범죄가 요즘 굉장히 유행이잖아요. 이런 것들도 대표적인 생성형 AI 범죄고요. 또 그 이외에도 뭐 다양한 범죄에 정말 AI가 이제 악용이 되고 있는 거죠. 문제는 이 신종 범죄가 규제 법안이나 제도가 아직 미비하기 때문에 뚜렷한 예방책이 없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처벌하는 데에도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범죄도시 4에 출연해서 법이 범죄를 앞서갈 수는 없지만 속도라도 맞춰가야 되지 않겠나 라는 명대사를 남겼습니다. 깨알 어필을 또 하시고. 보셨어요 혹시? 아니요, 안 봤습니다. 아, 못 봤습니다. 네. 근데 안 보셔도 이미 1000만이 넘어서 안 보시잖아요. 1000만 배우는 걸 다 알고 계세요. 천만 배우 권희룡 배우님 함께하겠습니다. AI 이제 범죄의 조력자. AI가 사실 인간이 편리하고자 만들어 놓은 것들인데 범죄에 이용되니까 공범의 경계를 지금 좀 넘어서지 않나 우려가 있어요. 아 그래요? 네. 요즘 이제 점점 AI가 범죄를 돕는 사건들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요. 제일 대표적인 게 올해 1월에 미국 라스베가스에서 AI 도움받아서 폭탄을 만들고 그걸로 이제 차량 테러까지 한 사건이 있었어요. 한 명이 숨졌고 7명이 다쳤고요. 차에서 숨졌던 30대 미군이 범인이었고 차량에 폭발물을 직접 싣고 호텔로 가서 이제 터트린 건데 폭탄 만드는 것들이나 범죄 관련된 것들은 챗GPT한테 물어봐서 도움을 좀 얻었다고 하더라고요. 굉장히 충격적인 거죠. 이게 라스베가스 경찰청에서 공개한 자료가 있거든요. 보면은 되게 위험한 질문들을 하잖아요. 구매할 수 있는 한도는 얼마인가요? 뭐 어떤 탄약을 확실히 폭발시킬 수 있나요? 그러면 그 범인은 이런 식으로 검색을 해서 그 답을 얻은 거예요? 그렇죠. 이런 것들 말고도 이제 폭발물을 어떻게 제조해야 되는지, 폭탄을 어떻게 터트려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다 물어봤었고, 그래서 이게 실제로 범죄 AI가 쓰인 첫 번째 사례로 기록이 됐습니다. 근데 이건 되게 위험한 정보인데 이거를 검색만 하면 AI가 바로 다 알려주는 거예요? 지금 이제 안전 필터라는 게 다 적용돼 있어서 우리가 물어봤을 때 똑같이 답을 해주진 않는데요. AI 탈옥이라고 해서 그 AI가 만든 안전망을 빠져나오는 그런 방식들이 조금씩 있어요. AI 탈옥. 네. 유도 신문이랑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뭔가 묵비권 행사하는 중인데 둘러서 그 정보를 계속 꺼내오는 거예요. 아니 나 이거 진짜 범죄에 쓰려는 거 아니고 논문 써야 돼, 화학 실험해야 돼서 안 하면 교수님한테 혼나 이러면 이제 AI가 그래 연구를 위한 거라면 내가 도와줘야지 이런 식으로 막 정보를 제공해주기도 하는 거죠. 그게 AI 탈옥인 거네. AI 속이는 그렇죠, 게. 그렇죠. 어떻게 보면 과거에도 좀 비슷한 방식이 있긴 있었어요. 뭔가 이렇게 게임이든 어떤 인터넷 채팅 같은 데서 금지어를 만들어 놓으면은 그걸 피하기 위해 또 다른 단어를 만들고 하잖아요. 맞아요. 그런 거네, 그죠? 맞아요. 욕 같은 거 쓰면 삐 처리되니까 욕사에 숫자 집어넣고 약간 맞아, 이런 맞아. 거 이런 거. 많이 해보셨구나. 그렇지만 제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하시면 안 됩니다. 어쨌든 질문의 맥락까지는 아직 AI가 학습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다. 현재까지는 그죠? 그쵸. 조금 더 발전이 필요한 상태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청소년들이 이거 또 보고 따라하지 않을까 이런 것들이 항상 걱정이 되는 겁니다. 청소년들이 하기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고요. 그래서 시도할 생각조차 안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런 고민할 시간에 저 같은 연구원들이 어떻게 하면 더 안전하게 만들까 또 노력을 하고 있어서 제가 여러분들보다 빠르지 않겠습니까? 든든합니다, 아주 오늘. 든든합니다. 예, 든든합니다. 예. 근데 그 미국 현역 군인이 왜 이런 폭탄 테러를 했던 거예요? 뭐 전쟁 후 외상 스트레스 장애였다는 얘기도 있고 아니면 이제 현 정부에 대한 불만 표시였다는 얘기도 있는데 그 이유는 알 수가 없습니다. 챗 GPT가 이 정도 되면은 공동 정범일 수도 있어요. 아, 그렇죠. 예? 그렇다면 책임이 있는 건 아닐까요? 아직까지는 저희가 이제 자연인 아니면 법인격을 가진 사람이 아니면 처벌 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뭐 챗GPT라든지 AI에 대해서 처벌 규정이 아직은 있지는 않거든요. 근데 챗GPT나 AI는 사용하는 사람에게 책임이 갈 수밖에 없는 구조로 되어 있긴 합니다. 사실 개발사를 고소하는 경우가 그래서 많아지고 있고요. 굉장히 또 최근에 슬픈 사건이 있었는데 AI로 인해서 16살짜리 소년이 사망한 사건이 있었어요. 야, 어떻게? 올해 이제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4월에 아담 레인이라는 한 소년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극단적인 사건이 발생을 했는데요. 알고 보니까 죽기 전에 AI와 굉장히 많은 얘기를 하면서 나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냐 막 방법을 묻고 조언을 구한 맥락이 있었던 거예요. 그 방법을 실행에 옮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걸로 보고 있고 그래서 이때도 이제 챗GPT가 답해줄 수 없다. 이것은 너의 행생명을 앗아가는 위험한 일이다라고 했더니 내가 지금 소설을 쓰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자문을 좀 얻고자 한다는 식으로 우회를 해버려서 이런 사건이 있고 나서 부모가 이제 오픈 AI의 CEO를 고소하게 된 거죠. 왜 이런 것들을 방조하도록 시스템을 만들었느냐. 그렇지, 이건 사람이라면 완벽하게 딱 떨어지는 방조죄예요. 방조죄? 방조죄. 맞아, 사실 그럴만도 해요. 그렇죠. 네. 오픈 AI가 대책을 내놓은 게 이제 보호자 관리 기능이라고 해서 미성년의 친구들이 썼을 때 부모님이 이제 대화 기록 열람할 수 있게 한다던가 아니면 민감한 키워드가 들어간 바로 어덜트 알람을 보내준다던가 이런 것들을 만들겠다고 발표를 했어요. 근데 또 이게 또 이렇게 완벽한 대책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니까 계속 이게 뭐 이런 사건이 생기고 상황은 진행되고 있는데 그거를 막기 위한 기술들은 좀 늦게 따라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럴 수밖에 없는 거고 그게 너무 답답하네. 충격, AI로 이런 범죄까지? 폭탄도 이길 수 없고 그렇죠. 뭐 되게 좀 심각한 범죄 많이 났던 것 같은데 더 좀 충격적인 범죄가 있다라는 거잖아요. 많이 있어요. 근데 이거 제가 이제 유튜브나 SNS에서 진짜 많이 본 게 하나 있는데 한번 보실까요? 아, 영상이 있나요? 네. 하루에 2알만 먹으면 인동 하나도 안 해도 최소 10kg는 쭉쭉 빠져. 이게 너무 비정상적으로 빠지니까 주의 복구까지 기재했는데요. 그래도 드셔가지고 항해 무늬가 많이 들어온대요. 이게 요즘 위고비 저렴이라는 별명까지 있을 정도로 식욕이 뚝 떨어져서 음식 생각도 안 나요. 자, 이게 지금 어떤 범죄일까요? 이게요? 이게 범죄라고요? 두 분은 실제 인간이라고 생각하셨어요? 네. 어? 아닌가요? AI예요 이거? 네, 이거 아 진짜요? 두 분 진짜 모르셨어요? 저 몰랐어요. 저는 보고 AI인 걸 알았는데 이게 문제가 많은 분들이 AI로 만든 콘텐츠가 진짜 사람인지 아닌지 구분을 잘 못하세요. 실제로. 당연히 저는 그죠. 네. 약 팔려고 지금 저거를 만들어서 가짜로 뿌린 거죠. 아 그래요? 이런 광고들이 엄청 많아요, 세상에. 누군가 속을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이 영상 같은 경우는 의사협회에서 이 가짜 광고 문제를 강력하게 문제를 제기를 했어요. 맞아요, 해가지고 업체들을 신고 조치하도록 대응을 했는데 사실 이제 이런 약품, 그다음에 뭐 투자 이런 것들은 치명적인 정말 피해를 주는 범죄들이죠. 투자가 문제예요. 투자 문제죠. 아 근데 이 업체가 그랬다는 게 너무 괘씸하다. 아니면 이제 도피디 얼굴 나올 수도 있어요. 조심해야 돼. 진짜 그렇게 가요. 나중에 가서 이제 막 권일용 교수님 얼굴 써서 프로파일러 전문가가 알려주는 뭐 최고의 투자 방법 이런 식으로 네. 잘못 쓰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강의 다니면서 요즘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저는 제가 투자하는 방법을 알면 제가 이미 부자 됐으니까 절대 제 말을 믿지 마라. 하지 말라. 야 근데 이렇게 작정하고 속이면 이게 안 당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지금 이 딥페이크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목소리까지 똑같이 따라하는 딥보이스가 지금 발전을 하고 있죠. 작년에 경찰청 국수본에서 인스타 같은 SNS나 가족 목소리가 담긴 영상을 함부로 올리지 마라 이런 경고까지 발령을 했어요. 왜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피싱 범죄에 악용이 되는 건데 개인 SNS에 올린 영상에서 목소리만을 따다가 복제한 다음에 정말 똑같은 목소리로 길게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듣는 부모들은 피해를 당하게 되는 거죠. 속을 것 같은데 그러면. 네. 근데 제가 알기로는 3초에서 5초만 가지고도 가능하다고 하는데 실제 기술상으로도 그렇게 됩니까? 맞아요. 최근 발표된 기술로 이제는 한 3초 정도? 진짜 한 문장만 말해도 이제 그 목소리 다 분석해서 거의 맞아요. 비슷하게 나오는. 네. 일용이 형, 나 급해서 그런데 50만 원만 보내줄 수 있어? 아 근데 이거 약간 마지막에 너무 서울말 같았어요. 할 수 있어? 이게 약간 그죠. 거기서 약간 그죠. 안 좋을 것 같죠. 저는 현직에서 오랫동안 이런 수사를 해봤기 때문에 네. 이런 일이 있으면 반드시 확인을 하죠. 어떻게 확인해요? 직접 전화를 걸어야지. 전화가 안 되잖아요. 그러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지금 막 되게 안 비슷해 하시지만 정말 바쁜 상황에서 정신없을 때 소음과 섞어 들으면 맞아요. 그건 못 할 수도 있거든요. 아 그럴 수도 있겠다. 조금 더 심각하게 생각해야 돼요. 지금 올해가 사실 보이스피싱과 관련된 피해액이 연말까지 최초로 1조 원이 넘을 것으로 추측을 하고 있었거든요. 한 해에만요? 올해만. 가장 지금 피해액이 심한 해 올해가. 보통 한 7천억, 8천억이 많다라고 했는데 상황이 이렇게 심각해지니까 정부에서는 연내로 보이스피싱 AI 플랫폼을 만들겠다는 대책을 내놓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금융기관이나 통신사, 수사기관이 피싱 관련 의심 정보들을 하나의 플랫폼에 공유를 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AI 분석 시스템으로 사전에 범죄 가능성이 있는 계좌나 통신을 미리 탐지를 해요. 그래서 차단하겠다 이런 얘기인데 그렇습니다. 실제로 이제 저희 같은 기술자들도 AI 범죄에 맞서는 AI 범죄 예방 기술도 열심히 또 개발을 하고 있고 네. 그에 맞춰서 이제 청소년용 AI 서비스들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경고, AI와 음란 대화, 검은주의 첫걸음입니다.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있죠. 그건 왜 나를 되게 유심히 바라보십니까? 최근 학교들이 한번 난리가 난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요? 초등학교 중학생들 사이에서 가상 캐릭터를 직접 만들어서 대화하는 AI 채팅 앱이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하는데요. 일부 청소년들이 이걸로 이제 가상의 애인을 만들어 가지고 연애 시뮬레이션을 하거나 선정적인 대화를 나누는 게 적발이 돼서 문제가 됐습니다. 몇몇 학교에서는 학부모님들한테 앱 사용을 자제시켜 달라고 가정통신문까지 보냈다고 할 정도니까 이게 전파 속도가 굉장히 빠른 거죠, 아이들이. 문제가 심각해요. 아니 이런 거는 좀 시스템적으로 좀 못하게 막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 챗봇 서비스들에는 다 이제 19금 대화, 성적인 대화를 차단하는 기능들이 포함이 되어 있긴 한데요. 그런 규제를 따르지 않는 해외 앱이라던가 연애 시뮬레이션 전용 앱이라던가 가상 애인을 만들어서 19금 대화를 하는 것까지 열어놓고 서비스를 하는 앱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이제 노출이 되면 조금 심각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이건 어른이 문제예요, 어른이. 맞아요. 만드는 어른이 문제고 이거 못 먹으면 청소년들한테 특히 위험할 것 같아요. 이게 왜 위험하냐면요. 이 성범죄와 살인범죄, 방화범죄는 시작되는 순간에 중독성이 굉장히 높고 두 번째는 자극이 빠른 시간 안에 점점 커지는 특성이 있어요. 그래서 단순히 그런 성적인 대화를 나누는 것으로만 호기심으로 시작을 했지만 빨리 중독되면서 그걸로 만족하지 못하고 더 큰 범죄로 발전해 나가기 때문에 단순한 놀이가 아니다. 이거는 범죄의 시작점이 될 수 있다. 이런 경각심을 가져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근데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AI는 사람이 아니다 보니까 명확하게 성범죄의 피해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재도 쉽지 않고 문제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죠. 어떻게 해요 그러면? 그 딥페이크 관련된 법률 처음에 나왔을 때는 처벌 규정이 없었지만 이제 성폭력처벌법 개정이 되면서 이제 점점 업데이트가 되고 있어서 이런 사회적 변화에 맞춰서 그런 것도 이제 개정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이거 되게 중요해. AI에게 다 털어놓으면 벌어지는 일. 우리가 뭐 챗GPT한테 뭘 정보를 캐기 위해 물어보는 것도 있지만 단순 고민 상담용으로도 많이 쓴다고 하더라고요. 그쵸. 혹시 뭐 두 분은 혹시 챗GPT로 그 고민 상담 좀 하세요? 딱 한 번 네. 해봤어요. 어떤 고민 상담을? 연애 상담이죠. 그 이별했을 때 저도 이렇게 너무 힘들어서 물어봤더니 걔가 이제 좀 감정 정리를 잘 할 수 있게 도와주더라고요. 우리 같은 경우는 그냥 뭐 저는 질문들을 챗GPT한테 안 하잖아요. 이별했다. 그냥 소맥인 거지. 맞아요. 저게 맞죠. 변호사님은 챗GPT로 고민 상담 어떤 거 하십니까? 저는 뭐 한 번 최근에 사용해 본 적이 있는 게 동일한 사례가 하나도 없는 사례인 거예요. 그래서 한 번 이제 챗GPT한테 물어봤는데 좀 지적을 해줬으면 제가 보완했을 텐데 그냥 너 말이 맞아 이런 식으로 오니까 이게 맞나? 예,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네. 챗GPT 공감을 잘 주더라고요. 너 아주 핵심을 짚었어. 이런 식으로 계속 칭찬해주거든요. 맞아. 계속 물어보게끔. 맞아요. 아니 근데 실제로 이제 젊은 세대 많이 쓰는 세대들을 상대로 한 그 연구 조사에 따르면 실제 사람보다 인공지능에게만 고민을 털어놓은 경험이 있냐는 질문에 73%나 있다고 대답을 했어요. 그래요? 예. 그러면 이제 AI가 이제 상담모처럼 사람한테 말하기 어려운 얘기들을 편안하게 얘기할 수 있는 대상이 되었다 이런 얘기인데 이제 전문가들이 이런 현상들을 상당히 우려하고 있긴 합니다. 이게 저도 참 걱정이 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인간이 인간에 대한 어떤 감정의 교류라는 게 있어야 되는데 사실 이건 일방적인 자신의 감정의 해소밖에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되면 감정을 서로 교류하는 것에 미숙해지는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있죠. 그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아지게 되면 과대망상에 빠지는 소위 AI 정신병, AI 사이코시스라는 말도 생겨났다고 하거든요. 그래요? 그런 걸 보면 특별한 존재로만 인식이 되고 또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라는 의존도가 높아지기 시작을 하면 사람들의 관계가 이제 어려워지는 것은 물론이고 새로운 그러니까 자아를 형성해 나가야 되는 이 과정이 문제가 생길 수 있겠죠. 그래서 청소년들 사용하는 것은 좀 유의를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맞는 것 같아요. 딱 인격 발달이 어느 정도 끝난 성인이면 그걸 본인이 자아 분별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막 생겨나는 시기에 청소년들이 너무 많이 쓰게 된다면 분명 그런 심리적인 허점이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럴 수 있겠네요. 예. 저는 그게 진짜 무섭더라고요. 내가 대화한 게 다 기록돼가지고 어딘가 저장될 것 같아가지고 함부로 못 쓰겠더라고요. 요즘은 그래서 많은 AI 서비스들이 우리는 여러분들의 데이터를 학습에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개인정보의 안전합니다라는 슬로건을 걸고 있죠. 그래요? 챗GPT도 그래서 쓰실 때 이제 데이터 제어라는 메뉴 들어가서 모두를 위한 모델 개선이라는 항목에서 이제 나눈 대화를 이 모델 업그레이드에 사용하지 않겠다라는 옵션을 걸면은 이제 안전하게 대화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우리 뭐 청소년 분들뿐만 아니라 부모님들도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지금 이제 우리가 카드사들도 개인정보 해킹 범죄 사고가 많이 나잖아요. 많았죠 최근에. 만약에 챗GPT 서버가 통째로 해킹을 당했다. 오. 뭐 이런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고 실제로 해킹이 일어난다면 나의 개인적인 것들을 가지고 이제 뭐 피싱 범죄에 사용한다거나 그러니까 심각한 일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는데 그런 대규모 해킹 사태가 일어날 확률은 크진 않습니다. 그래요? 왜냐면 그런 기업들이 모든 사용자가 이런 우려를 할 걸 알기 때문에 보안을 거의 제일 1순위로 투자를 많이 하고 있어서 그래도 좀 개별적으로 조심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챗GPT에 뭐 나의 좀 개인정보, 신상 정보를 굳이 일부러 막 줄 필요는 없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사람이 아니니까 그냥 부시부시 간에 뭐 대화하면서 그냥 얘기할 수도 있지 않을까. 어쨌든 사이버 상에는 어떤 정보를 남기는 것든 다 위험은 합니다. 개인 신상과 관련된 건 이제 특히 위험하죠. 금융정보 비밀번호 같은 거, OTP 번호 이런 것들은 사실 보이스피싱이나 이런 범죄에 잘 사용이 되니까 그런 거는 유출이 되면 좀 치명적이라고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절대 챗GPT한테 공유하지 마라. 이거는. 네. 근데 드리고 싶은 말씀은 챗GPT한테 뭘 물어보지 말까를 고민하시는데 뭘 걱정하셔야 되면 누군가 내 그 대화 기록을 보지 않을까를 그렇죠. 그 다음을 걱정해요. 예를 들어서 웹사이트에 사용하다가 그냥 노트북 열어놓고 간다던가 휴대폰에 바이러스가 생기면 서비스가 유출하지 않더라도 나쁜 해커들이 볼 수 있는 거죠. 공공장소에서 뭐 로그아웃 한다든지 네, 그런 그쵸. 것들이 필요한 거네요. 기본적인 게 다 필요한 거죠. 아,
개인이 해야 될 노력도 많네요. 그러니까. 그렇죠. 챗GPT한테 한 말씀 하시죠. 후보님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너 아직 갈 길이 멀다. 지금까지는 AI가 고소할 수 없다 이런 얘기 했잖아요. 근데 어떻게 기소가 됐다는 건지. 아, 네, 이제 올해 2월에 이런 사건이 있었는데요. 마약 이제 투지 그리고 소지 혐의로 이제 구속되어서 재판을 받던 남성이 보석 석방을 받기 위해서 탄원서를 제출을 했는데 그것이 알고 보니까 챗 GPT로 만들었던 것이라는 게 밝혀져서 이제 처벌이 된 사례입니다. 탄원서 실제 탄원서인가요 이게? 네. 저는 이 탄원서를 통해 김땡땡 대표가 땡땡시 청년위원장으로 활동했을 당시 땡땡시의 발전을 위해 기여한 바에 대해 말씀드려 김땡땡 대표에게 기회가 주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근데 필력도 좋은데? 저는 잘 쓴 것 같은데. 또 AI 전문가시니까 딱 봤을 때 아까 그 영상처럼 이거 AI인데 냄새가 확 났나요? 요거 나죠. 나요? 그러니까 이름이랑 그런 것들 다 바꾸면 어떤 상황에서든 어디든지 들어갈 수 있는 그냥 두루뭉술한 얘기니까 허성범 대표의 경주시로 바꿔도 말이 되는 내용이니까 어디든지 쓸 수 있는 내용이니까 스페시픽하지 않다. 이런 게 이제 AI가 만들었다는 티가 나는 거죠. 구체적인 얘기가 없잖아요, 거의. 그래서 우리 프로파일러들이 진술 분석하는 거랑 비슷한 얘기를 하신 거예요. 와, 저 같은 사람 사실 그냥 사람이 쓴 거라고 생각하고 봤을 것 같거든요. 당연히 그렇죠. 이게 어떻게 근데 밝혀진 거죠? 이 가짜라는 게? 해당 검사님이 좀 날카로운 눈으로 보셨던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서 이걸 살펴보다가 문장이 조금 어색해하면서 근데 왜 마약이랑 관련된 얘기가 하나도 없고 다른 얘기들만 있지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비슷한 내용의 탄원서가 한 번 더 제출이 되었대요. 이제 그러면서 그러면 이거 한 명이 명의를 바꿔서 쓴 게 아닐까라는 의심을 하고 그 탄원인한테 연락을 해서 직접 물어보는 그런 과정을 거치셨나 봐요. 조사 결과 같은 구치소에 있던 지인에게 챗GPT를 통해서 체육회, 공익활동 이런 것들을 키워드를 주면서 그럴듯하게 써달라라고 부탁을 했었고 그래서 이제 마약 혐의랑 별개로 사문서 위조랑 그리고 위조 사문서 행사죄로 징역 6개월이 추가로 선고가 됐다고 합니다. 아이고, 벌 받아야지. 네. 받아야지. 근데 요즘 챗GPT가 참 탄원서도 그렇고 그냥 보통 업무 메일 보낼 때도 그렇고 저희도 일할 때 많이 쓴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대학에서도 문제가 많다면서요? 맞아요. 과제나 그런 것들이 이제 본인의 능력이 아니라 AI를 도움받아서 다 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는 이제 교수님들도 처음에는 잡다가 슬슬 포기하시는 분위기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AI 다 쓸 거 아니까 결국 실력 판단은 시험을 통해서 하더라고요. 현장에서는 그런 걸 쓸 수 없으니까. 그럴 것 같아요. 나는 어떨 때는 나도 모르는 게 있어. 리포트 냈는데 야 멋있는데? 근데 그 정보가 이제 왜곡되거나 이런 정보들인데 굉장히 그럴듯하니까 와 이런 게 어디 있었나? 어느 논문에 나왔지? 이렇게 생각이 들 때가 있다니까. 그래서 요즘 이제 AI를 쓴 경우에 그런 것들을 찾아내는 그 AI를 피할 수 있게 해준 또 AI. 나는 그런 얘기 들었어요. AI는 AI로 막아가야 된다. 머리 아파. 근데 이제 청소년들도 숙제할 때 AI 도움 많이 받을 것 같은데 어디까지 괜찮은 건지 한번 우리가 밸런스 게임 해볼까요? 네. 첫 번째, AI가 이제 이미지나 영상도 만들어주잖아요. 자, 이거를 과제에 넣었다. 표절이냐 아니냐. 내가 직접 찍거나 만든 게 아니니까 결국 표절이다. 남 걸 뺏긴 건 아니다. 어떻게 보세요? 표절이다 아니다. 표절이죠. AI가 생성한 결과물을 베낀 거잖아. 그래서 실제로 미국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AI로 만든 게 조금이라도 들어가면 그 창작물의 소유권을 인정을 안 해줘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PD님이 영상 다 찍고 이제 이거 부족해서 AI로 만든 것들을 조금 넣으면 이제 그럼 그 창작물은 PD님 게 아닌 게 돼요. 그래요? 방송업계에서는 점점 AI를 활용하는 쪽으로 하고 있는데 나중에 저작권 문제가 생길 수도 있겠네요. 무조건 생기죠. 그건 좀 엄격하게 구분이 돼야 되겠네요. 그러네요. 그렇죠.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이게 표절 문제 될 수 있는 건가요? 네,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AI 저작권 관련된 부분은 사실 원 저작권자의 작품을 어느 정도 침해했느냐라고 하는 기준으로 보는 것인데 만약에 원 저작물을 그대로 사용을 하거나 그대로 사용하지 않더라도 실질적 유사성이 있으면 저작권법 위반으로 보고 있기는 합니다. 네. 또 모르고 이거를 읽다가는 저작권법 위반으로 고소당하거나 할 수도 있는 거죠. AI로 인한 법적 분쟁이 점점 많이 생겨나는 분위기인가요? 네, 이미 점점 많이 생겨나는 것 같고 유튜브 채널 운영자분들이 엄청 전화가 많이 와요.
그래서 뭘 썼냐고 하면 AI를 썼다. 알아보니까 유튜브에서도 요즘엔 AI 관련된 게 너무 저작권 문제가 많이 돼서 검열을 좀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기업들도 그런 거에 대해서 좀 경각심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럼 하나 더 해볼게요. 자료조사 검색용으로만 활용해야 한다. 내가 직접 수정만 하면 초안까지는 괜찮다. 저는 전자 하겠습니다. 왜요? 수정 초안까지 괜찮다라고 하면은 요만큼 그 AI가 다 쓴 거예요. 문장 몇 개 고치고 제가 수정했어요라고 할 여지가 너무 많기 때문에 특히 AI로 만든 것들은 출처가 불분명하고 또 맞아요. 사실관계가 네. 어긋난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애들이 이제 여과 없이 그냥 받아들이면 더 문제가 되는 거죠. 같은 의견입니다. 이게 지금 검증이 안 된 정보라는 것이 문제라는 거죠.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세요? 둘 중에. 저는 이제 뭐 아이들의 능력이라든지 학업 성취도 생각했을 때에는 아이들 학업 능력에 좀 도움이 안 되지 않을까. 네, 저는 그래서 검색용 정도로 쓰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자기 자신의 어떤 발전을 위해서라도 적당히 쓰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이 드네요. 부모님들, 청소년들 AI 쓸 때 꼭 기억할 것. 오늘 그 신종범죄, 생성형 AI 범죄 얘기를 쭉 했는데 그 연구원님 요거 얘기해 주세요. 부모님들, 청소년들 꼭 기억해야 될 것. 어쨌든 AI는 파트너로서 썼을 때 굉장히 효과가 나오긴 하지만 너무 과하게 의존을 한다거나 여기 막 나의 모든 것을 맡긴다거나 하면 다 위험해지는 것 같고 이것은 나를 편리하게 해주는 도구다 라는 걸 언제나 명심하고 좀 안전하게 사용하려고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불법적으로 이용하는 건 절대 안 된다. 이런 뭐 윤리의식을 좀 키워야 될 것 같고요. 부모님들이 지금 우리 아이가 어느 정도 노출이 되는지 잘 모르니까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관계를 유지해 나가는 곳에 좀 더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진짜 부모님들도 AI 공부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알아야지 얘기를 할 수 있는 건데 이렇게 챗GPT조차 깔지 않은 부모님들은 한번 해볼게요. 꼭 한번 써보십시오.